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31일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중점적으로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된 지금 야당의 내용 사태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재명이 은퇴해야 된다, 정계 은퇴,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책임지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지금 선거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선 책임론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참 이번에 선거에서 완전히 다시 한번 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오늘 어제 계속해서 지금 김은혜 후보 경기 전원을 다 훑어가면서 아주 굉장히 맹렬한 유세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미담이 하나 쏟아 나왔어요. 한 엄마가 아기를 잃어버릴 뻔 알았는데 김은혜 후보의 재치로 이 어린아이를 찾는,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유세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아, 이거 유세가 착한 효과도 있구나, 이러한 또 이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재미있는 일이겠죠.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맨 먼저요, 이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지금 굉장히 맹렬하게 뛰고 있는데요. 오늘 바로 하루 앞둔 오늘 이 정권 교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번 완전히 지방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그래야 정권 교체가 완성이 된다. 지난번 대선이 정권 교체의 전반전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후반전이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국민의힘의 힘을 모아달라,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실천으로 옮겨서 국민에게 보답하겠다, 즉 공약을 철저하게 실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는요, 경기 도망지사라고 단정을 하면서 김포공항마저 동항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 제주등 전국 선거는 나만 살고 보겠다는 팀킬인데, 김포공항을 이전해서 수도권과 서울을 개발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밝혔지만 국민은 대장동 먹튀를 재현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송영길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가하고 있는데요. 5번이나 당선시켜준 인천을 버리고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서울 코인 100만 원을 지급해서 3배 수익률을 올려주겠다. 그리고 구룡마을 개발 예산 20조 원을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거 딱 보면은 이거야말로 영락없는 장사꾼 언어다. 예,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하고 호기롭게 김포공항 이전 정책 협약을 했지만은 비난 요란이 높아지니까 장기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발을 뺐고, 서울시장 출마는 오직 이재명을 위한 희생이었음을 말과 행동으로 증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하고 윤호중, 박지원 이 3명이서 혁신하겠다고 이렇게 어제 손을 잡았는데요. 이 얘기와 관련해서는요, 20대 비대위원장의 8.6 용태론도 수용 못하는 민주당의 혁신 약속, 이거는 선거용 부도 수표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민주당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국민과 약속, 대선 열흘 전 내세운 정치개혁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이요 20.62%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최고 수준인데, 높은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예단하지 못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지역 당협, 지지자, 당원, 주변 지인을 더 독려해서 한 분이라도 더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표하면 이긴다, 이게 이재명의 논리가 아니라요 우리 국민의힘의 논리도 된다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해 주시고 많이 투표하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일부 평론가들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하지만은 역대 선거에서 예상이 뒤집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안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지난 대선에서 0.7% 이겼는데 만약 0.7% 차이로 패배했으면 어떻게 됐겠냐. 통안의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독려하고 또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이겠다. 서민 생활과 밥상 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이러한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핵심은요, 투표하라, 그게 하나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정권교체 반밖에 안 된다.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교체를, 지방 권력을 완전히 교체해야 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공약은 반드시 실행에 옮긴다. 이러한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요, 오늘 또 상당히
민주당을 지금 저격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키워드를 보니까 한국 3M, 그 다음에 이모, 수직 이창기, 이착륙기 이런 것밖에 없는데 정말 당혹스럽다. 여러분들 한국 3M이라는 것은 한동훈, 그 다음에 이모도 이모 교수를 갖다가 이모 교수 교수가 이모예요. 이렇게 하고 수직 이착륙기 이재명이가 이제 공학은 수직 이착륙기가 뜨는 시대로 바뀐다. 이렇게 해서 수직 이착륙기. 그리고 서울에 있는 우리 시민들, 이쪽 시민들은 이제 원조공항 가서 타라. 이런 얘기를 내놨잖아요. 이거를 압축해서 참 이런 민주당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공을 그래도 스트라이크 존 비슷하게는 던져줘야 치는데 갑자기 공을 관중석으로 던져버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유세장의 착한 효과, 잃어버릴 뻔한 아이 찾아졌다. 이러한 이제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지난 28일 날 있었던 얘기인데요. 일산 호수공원에서 이 김은혜 후보가 말이죠. 이 고양시 출마한 이동환 후보하고 합동 연설을 했어요. 이때 이동환 후보가 연설을 막 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상황이 발생. 뭐냐면은 갑자기 말이죠. 김은혜 후보가 이쪽으로 오라 이렇게 무대 위에서 이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기를 잃어버려갖고 정신없어 막 찾고 있는 걸 보고서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무대 위로 올라왔고,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제 안내 방송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아기 보신 분 있으면 좀 연락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은혜 후보가 이 여성한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엄마 여기 있어. 아까 전에 분수대로 와. 분수대. 이러면서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고, 엄마가 부르면 대답하라. 그러면서 대답해봐라. 이렇게 애타게 마이크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세장에 있던 그 지지자들이요. 아이 이름을 갖다가 전부 연호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제 아기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던 네티즌들이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어머니가 아이 안으시면서 울고 난리도 아니었고, 덕분에 엄마랑 아이 무사히 만나게 되는 모습 멋졌다. 시끄럽기만 할 줄 알았던 유세장의 착한 효과다. 유세 중단하고 다 같이 찾아드는 게 감동이다. 이러한 또 이 호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김포공항과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요.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일제히 김민석, 우상호, 그 다음에 이제는 송영길 마저도 도망가 버렸어요. 예. 이재명 도망가는 걸 배워가지고 송영길도 도망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김포공항 이슈가 완전히 전국적 이슈가 되고 블랙홀이 돼버려가지고 완전히 패배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상호, 김민석 이런 사람들이요. 단순하게 읍소 효과라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네가 완전히 이번에 완패한다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바보가 아니면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지금 선거가 이제 내일 선거인데요. 벌써부터 어제서부터 이제 지도부 책임론이 이 표면 위로 솟아 오르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우상호 의원이 맨 먼저 꺼냈는데, 지금 이번 민주당은 굉장히 어렵다. 어려운데 뭐냐면은 왜 어렵냐? 이게 말이죠.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렇게 좀 격동할 만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앙당에서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잡음을 내는 바람에, 큰 실책을 하는 바람에 이 지지층들이 모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예. 그런 이 노골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잘해야 하는데 시끄럽게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7석을 모두 얻으면 비대위는 총사퇴하라. 그리고 호남, 제주 4곳을 제외한 6곳의 접전지에서 과반은 가져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호남이라든가 제주는 큰 의미가 없다. 대전, 세종, 충남, 그 다음에 경기, 인천, 강원 이 정도에서 성과를 못 얻으면 사실상 패배이고 그 책임은 지도부에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문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재명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재부 책임론 중에 이제 하나는요, 정계를 은퇴하라. 예, 정계를 은퇴하라.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벌써부터 이렇게 책임론이 나오는 것은 8월에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전초전이 벌써 시작됐다는 것이고,
이재명계, 친명계는 이제 선거 이후에 당권을 장악하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이제 당 대표로 내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의 친명계 이 뜻은 벌써 이제 어그러진 거죠. 그러다 보면 8월 전당대회는 선거 직후에 현 지도부가 해체가 될 경우에는 8월 전당대회는 임시위원회 또는 원내 지도부가 치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의 룰과 시기가 누구에게 유리할지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이재명의 정계 은퇴, 이거 일찍이 은퇴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바로 은퇴를 선언했어야 되는데 사고만 친 거죠. 그리고 김민석 선대위 총괄 본부장의 경우에는요, 지금 우세 지역 4곳, 호남 플러스 제주인데 이것도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서요, 이제 표 달라고는 안 하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국민의힘 싹쓸이만 막어 달라,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읍소 전략을 펴는 거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읍소 전략이 아니고 민심이 얼마나 무섭게 이탈하는지를 적어도 김민석은 알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이제 선전의 기준을 대대적으로 낮추고 있어요. 원래는 17개 중에 과반 그랬는데, 어제 기준으로 해서 5곳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곳만이라도 이기면 굉장한 선전이다. 예, 이렇게 지금 김민석 본부장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굉장히 지금 현재,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4곳 이외의 어느 한 곳도 장담하기가 어렵고 4곳조차 여차하면 흔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몇 곳을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압승을 막아내야 하고 여당의 싹쓸이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작전을 바꾸고 있어요. 예. 그래서요, 본래 이 김민석은 우세 쪽 이 4곳에다가 경합 지역까지 합쳐서 17개의 절반을 살짝 넘는 8곳을 1차 목표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제는 5개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책임론을 벌써 대비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깔려있는 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김민석 여전히 지금 개항을 해서는요, 조금 지지표가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이다. 예. 그러면서 이재명 사실 끌려 나온 측면이 좀 있는데, 본인이 외지에서 들어가서 납작 엎드려 선거만 해야 하는데 다른 데 지원도 해야 했던 점, 이런 것들이 겹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 예상했다. 그러니까 이 자기네가 작전 실패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된 공방, 여야 간에 전면전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여당에서는 이것은 헌즉 공약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철부지 악당의 생때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상호간에 비판의 수를 높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야당의 이러한 공격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죠. 그래서 드디어 말이죠, 이제 부산에까지도 지금 이 공항 이전 역효과가 지금 불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김포 부산 간에 연 540만 명이나 이용하는데, 이 부산도 제주뿐만 아니라 부산마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요, 부산으로까지 지금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으니까 홍영길은요, 아주 약삭빠르게 지금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당 내부에서도 지금 조홍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대선 때 이미 안 된다고 한 건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조율도 없이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고요. 김동연 지금 후보도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김포공항 문제는 전체적으로 당내에서 조율을 좀 거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또 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경기 남부에 말이죠, 이 국제공항을 만들어서 성남이나 수원공항의 기능을 이전하겠다. 그래서 경기 남부에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데 경기도 인구가 말이죠 1,400만 명이고 경기 남부에 1,0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고, 사람과 승객에 대한 충분한 수요, 그리고 반도체의 수출 허브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공항 신설을 경기 남부에 하겠다는 거 공약으로 내세웠다라고 밝히고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은 나름대로 기능이 있고 경기 남부 국제공항도 반도체 수출의 허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또 이 경기 남부에까지 공약을 만들겠다. 아,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 경기도민들이요 받아들일까요?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런 이 김포공항 이슈, 이제 김동연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호중 김포공항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책임론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충분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부담을 드렸던 점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책임져야 한다. 자, 그러니까요. 이미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윤호중 혼자 책임져 갖고 되겠어요? 윤호중 책임 이전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재명이가 정계 은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의 정계 은퇴를 위해서 우리가 압박 여론을 더 많이 대대적으로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국민의힘이 강력히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윤호중 그래도 또 끼고 돌아요. 어불성설이고 반지방자치적인 태도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지방자치이기 때문에요, 꼭 중앙당이 개입하지 않고 자기네가 유리한 공약을 지방자치의 성격에 맞춰서 그 지방 이 선거에 나온 그런 후보들이 각자 내놓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이 반지방자치적 태도다. 국민의힘 비판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올시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서요, 지금은 지방선거를 하는 것이지 중앙선거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당은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각 시도당과 후보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서 자기 지역의 필요한 공약을 내놓도록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이미 그러면 이 얘기를 처음부터 했어야죠. 윤호중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이거는 중앙당 차원에서의 공약이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중앙당 차원의 공약이 아니고 아니다 그랬는데, 중앙당에서 조율을 하지 않으려면 왜 선대위가 꾸려지고 왜 비대위원장이 설치고 돌아다닙니까? 그러면 비대위원장 가만히 있어야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전효욱 의원이 또 한마디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이재명이를 저격하면서 머리 다친 송영길도 뒤늦게 정신 차리고 싹 빠졌다는데 이재명이는 왜 여전히 고수하고 있느냐? 이런 점을 지금 이 전효욱 의원이 비판하고 있는데, 이 내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김민석 민주당 청괄선대 본부장 김민석이 이재명이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데, 이재명의 핵심 공약이 어쩌다 되어버린 김포공항 이전을 민주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여전히 유권자를 갖고 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항을까지 왔는데 차비라도 챙겨달라고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하며 각설이 타령까지 부르는 이재명, 이긴다고요? 하긴 믿는 건 개딸밖에 없다는데 아빠라며 뽀뽀를 하려는 개딸을 필사적으로 피하려는 이재명, 이러면 개딸들 섭섭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개딸 수준 참 적나라하다. 증거도 완벽하겠다. 이 정도면 성추행으로 고발해야 하는데 뭐가 무서워서 고소왕 이재명이 가만히 있나? 그런데 지금 사고는 이재명이 치고 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옮겨서 개항을 분당으로 판교로 만든단다. 근데 이게 악수 중 약수. 이재명 자살골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일단 서울 시민들, 강남 사람은 청주공항으로, 강북 사람은 원주공항으로 가는다. 김포, 제주 노선에 힘입은 제주관광, 제주도 선거는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떨결에 고개 끄덕였던 송영길은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김포공항 이전에서 싹 빠졌단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제주도민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 일본도 나리따에서 하나에다 확충으로 하늘 정책을 바꾼 지 오래됐는데, 다급해지자 막산이 이재명 특기인 막말 퍼레이드가 시작됐고,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10분 고속철도 하는 홍길동 뻥 공약은 그렇다 치고 오세훈 시장이 철부지 생떼를 쓰고 있다고 막말을 퍼부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이긴다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개항을 민심살벌하다는데 말이죠. 홍영길 한길리서치 소장의 말, 민주당은 하락이 아니고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 지금은 현실을 인정할 때,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김포공항과 관련해서 이 패자의 길이 아니라 민주당이 폭망하는 길, 그리고 이재명은 단순한 패자가 아니라 정계를 은퇴하는 악수에, 그야말로 절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 하는지 알 수도 없는 민주당의 김포공항 내분과 소란,
이러한 이 주제에 이 사설이 실려 있는데요. 이 지금까지 쭉 나왔던 거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재명은 자신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과 관련해서요,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으로 수도권 서구 발전을 위해 김포공항은 인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 게 맞다고 재차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는 반대와 우려 목소리를 모두 무시한 것이다. 자신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표를 얻자고 현실성 없는 공항 이전 공약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이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김포공항을 이전하면 제주관광이 악영향을 입는다는 해괴한 주장을 했는데 악당의 선동인가 생떼인가 라고 했다.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제주지역 민주당 출마자들이 제주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김포공항 이전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도 악당이고 선동을 하는 건가?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오히려 성남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자고 했다. 같은 당 후보들이 정반대 공약을 한 것이다. 이재명 위원장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고속 전철로 10여 분 거리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항 철도로 38분이 걸린다. 고속 전철은 다니지 않는다. KTX.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지역에 따라 당 후보들 간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 당에 대한 지지를 해주신가를 보고 최종 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공항 이전 같은 중요한 국가 사업을 어느 지역 후보가 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 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이를 정쟁화한 이석 국민의힘 대표는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했다. 공항 이전을 공약한 사람은 이 위원장인데 엉뚱하게 이석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오 후보 스스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것 같다. 이 위원장과 민주당이 내세운 제주 해저터널 건설이나 원주, 청주공항 이용, 수직 이착륙기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대선 때 국토위 간사로서 여러 가지 분석해서 김포공항 이전은 안 된다고 얘기했었다면서 인천공항의 국내 선을 처리할 여력이 없는데 몇 달 사이에 되겠냐고 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 후보였고 민주당은 국회 167석의 다수당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표 좀 얻자고 아무 공약이나 저지르고 보는 행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여러분들, 이 조선일보 사설을요, 주변에 많이 좀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말이죠. 지금 현재 양산 사저 동향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드디어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또 나와서 지금 또 파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